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평가원 지역의 시험을 응시하였고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초수 때도 1차 합격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 초수와 재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초수와 재수 모두 서진 강사님과 백구팀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은 서진 강사님의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기본 이론서가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서진 강사님은 강의를 이해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기본 이론서는 많은 내용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초수생일지라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출 기반의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서진 강사님은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초특과 중특이 분리되어 전문적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초등에서 강조되는 기출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특과 중특이 분리되었어도 중특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중요한 부분을 다 다뤄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초과정은 백구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백구팀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과목마다 강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국어, 과학 등과 같이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향이나 스터디 방향성을 조언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과목별로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이때 스터디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의 공부와 암기 정도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이제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공부 계획표를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는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별로 무엇을 할지 정해 두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연관 계획입니다. 저는 따로 일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계획은 서진 강사님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월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총론과 장특법입니다. 우선 총론과 장특법은 모두 일주일 단위로 범위를 정해서 아침마다 백지인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총론과 장특법은 교육과정과 법 원문에 근거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조사 하나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암기하였습니다. 먼저 1-2월에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 월부터 11 월까지는 매일 범위에 맞게 타이핑으로 백지인출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총론의 경우에는 설계 원칙인지 편성 운영인지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특법 경우에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주체, 교육감인지 교육장인지 각급 학교의 장인지 각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특수교육학입니다. 먼저 1, 2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암기는 진행하지 않았고, 저의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주일 단위로 강의가 업로드되면 하루에 3-4개씩 나누어 수강하였고, 이때 노란색 형광펜과 빨간색 볼펜으로 필기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기본 이론서를 읽고 이론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과 암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며 기초를 다져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출 심화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출 심화 강의는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 내용을 다뤄줍니다. 이때 기본 이론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계속 넘어가기보다는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저는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기본 이론서에 분홍색 형광펜과 분홍색 포스트잇으로 기출 내용, 그리고 답이 되는 부분을 모두 필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를 해두면 추후 공부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외워야 하는지, 그리고 빈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서에 없는 문제들도 모두 잘라서 이론서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매일 표시해 두고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월에서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은 문제풀이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문제풀이반은 서진 강사님이 기출 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답안 첨삭을 해 주시기 때문에 꼭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이때 당장 그 주가 시험인 것처럼 최대한 모든 내용을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실제 시험처럼 하기 위해 OMR 양식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기본 이론서에 파란색 형광펜과 파란색 볼펜으로 필기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출 주변까지 확장해서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월입니다.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씩 진행되어서 저는 2주를 주기로 모든 영역을 회독하고 인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 중등 기출 문제를 모두 다운로드해서 기출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기출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나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논술과 교육 과정을 모두 채점해 주셔서 저의 현재 수준을 계속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 때 제가 초수 때와 다른 점은 오답 노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나 찍어서 맞춘 문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를 모두 오답 노트에 작성하고 매일 1시간씩 보며 외웠습니다. 다음에 11월에는 시험 직전이라서 매일 모든 영역을 인출하고 회독하고 암기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작성한 오답 노트를 매일 1시간씩 암기하였습니다. 제가 오답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입니다. 먼저 저는 초과정도 강의를 밀리지 않고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서와 강론, 성취 기준, 내용 체계표, 평가 모두 빼놓지 않고 암기하였습니다. 먼저 1월에서 6월에는 이론 강의를 듣고 매일 복습하고 스터디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강의에서는 일반 초등과 초등 특수 모두 기출을 풀어주십니다. 이때 기출 문제를 모두 자료에 단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할 때에는 연습 문제를 풀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강의가 종강해서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서 매일 회독하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 초과정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잘 안 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초과정은 일반 초등에서 출제된 내용이 초등 특수에서도 출제될 때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초과정은 앞으로도 출제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직 논술입니다. 저는 교직 논술을 6월부터 시작하였고 서진 강사님의 첨삭과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서진 강사님은 2회 첨삭을 진행해 주십니다. 첨삭을 할 때에는 논술 내용의 피드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방향을 조언해 주십니다. 저는 1회차 첨삭을 통해 2회차 때는 저의 논술 실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진행하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논술을 써서 인증하고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초등, 유아, 연습 문제 순서로 작성을 하였고 이때에는 실제 시험처럼 하기 위해서 OMR 양식에다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시간을 재면서 1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원과 피드백을 진행했는데 피드백 내용으로는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 그리고 가짓수를 충족했는지, 근거가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자의 시선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논술은 많이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실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꼭 미루지 말고 논술을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쫌쫌따리입니다. 저는 총론, 장특법, DSM, 그리고 UDL, 역량 내용 체계표, 수어 점자 등을 쫌쫌따리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거 쫌쫌따리 또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원과 요일별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쫌쫌짜리 스터디도 저의 공부 방향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그 쫌쫌따리에 해당하는 범위를 공부하고 자기 전에 문제를 풀며 오늘 암기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1차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공부 방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법은 참고만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공부 성향에 맞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